오늘 이야기는 조용한 골목에서 시작됩니다. 낡은 손수레를 끌던 한 할머니. 동네 사람들은 그녀를 폐지 할머니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매일 어떤 마음으로 길을 걷고 있었는지. 그날도 할머니는 비닐장갑 하나로 찢어진 상자를 주었습니다. 조용하고 느린 걸음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대학생이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 힘드시면 제가 조금 도와드릴까요?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살짝 웃었습니다. 아니야, 어린 것이 공부해야지. 학생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음료 하나를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더우시잖아요? 할머니의 눈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고맙구나. 이런 걸 다. 그 작은 친절이 할머니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학생은 이것이 마지막 만남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약국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분 맞나요? 약값을 미리 맡기고 가셨습니다. 학생은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요? 어제 폐지 줍던 할머니요. 학생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 다음 장면은 아침 햇살 아래 골목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걷고 있었습니다. 학생은 다급히 뛰어갔습니다. 할머니, 약값. 왜요?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 줄 수 있어야지. 그 말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비루한 인생이라 부를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생활은 힘들었지만 마음만은 넉넉했습니다. 그날 이후 학생은 할머니를 자주 찾았습니다. 할머니가 있는 골목이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역시 그 방문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작은 인연은 이어졌습니다. 세상은 때로 차갑지만 누군가의 작은 손길이 하루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손길은 다시 누군가에게 이어집니다. 할머니의 약 봉투처럼 말이죠. 그날 학생은 깨달았습니다. 도움은 가진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어떤 마음은 오래 기억된다는 것을.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세상을 바꿉니다. 그건 가진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진 따뜻함이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누군가를 살립니다. 그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더 깊어집니다. 그날 학생은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와준다는 건 사실 서로에게 선물이 된다는 것을. 며칠 뒤 골목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할머니의 손수레가 새 비닐로 멀끔하게 덮여 있었습니다. 학생이 몰래 준비해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보고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아직 좋은 세상이지. 그날 이후 두 사람의 인연은 더 깊어졌습니다. 학생은 수업이 끝나면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쯤 있을지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그 시간만 되면 뒤를 돌아보곤 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찾아와 준다는 건 그 자체로 큰 위로였습니다. 어느 날은 비가 너무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학생은 급히 우산 2개를 챙겨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비에 잔뜩 젖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왜 비 오는데 그냥 나오셨어요? 할머니는 손수레를 꼭 붙든 채 말했습니다. 오늘 안 나오면 내일 밥이 없어. 학생의 가슴이 아릿하게 저려왔습니다. 그는 우산을 할머니에게 씌우고 손수레를 대신 끌었습니다. 비가 할머니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학생은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앞으로는 내가 챙겨드려야겠다. 그 다짐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가 준 따뜻함에 대한 보답이었습니다. 며칠 뒤 학생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따뜻한 목도리와 장갑 한 켤레,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던 미숫가루 한 봉지. 할머니는 손을 덜덜 떨며 선물을 받았습니다. 84. 내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학생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한테도 받는 기쁨을 주세요. 할머니는
그 말에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환참을 가만히 서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엔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힘들었던 날들, 버텨낸 날들, 그리고 누군가에게 받는 따뜻함이 가져온 위로. 그 후로 두 사람은 거의 매일 만났습니다. 함께 골목을 걷고 때로는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젊은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그 모든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서로는 서로의 작은 위로가 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보다 친절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만드는 건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따뜻한 마음 하나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았지만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학생은 약국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학생분, 오늘도 약 봉투 맡기고 가셨어요. 학생은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오늘도요. 약사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이 학생은 꼭 잘 되어야 한다고. 학생의 마음이 뭉클하게 흔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자신도 어려운 와중에 도움을 건네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누구보다 깊고 따뜻했습니다. 학생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꼭 할머니께 감사 인사를 전하겠다고. 그리고 골목으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수레도 익숙한 실루엣도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학생의 마음이 서서히 불안해졌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신 거지? 그렇게 학생의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동네 약국에서 들려온 소식이었습니다. 그 할머니 오늘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학생의 표정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왜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약사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기침이 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아침엔 쓰러져 계셨대요. 학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가 있을지도 모를 병실을 찾아 뛰었습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복도를 달렸습니다. 그러다 간호사가 학생을 불러 세웠습니다. 혹시 골목에서 폐지 줍는 할머니 찾으세요? 학생은 고개를 힘껏 끄덕였습니다. 지금 검사실에 계세요. 많이 약해지셨어요. 학생은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천천히 밀려 나오는 침대, 그 위에 누워있는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얼굴은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학생은 바로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학생이요. 할머니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왔구나. 오늘도. 그 말에 학생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하셨어요? 아프다고.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말해도 뭘 달라지는 게 있겠니? 난 괜찮았어. 그 말은 오히려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온 흔적이었습니다. 학생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혼자 아니에요. 제가 있어요. 할머니의 눈가가 아주 천천히 젖었습니다. 마치 오래 기다렸던 말이었던 것처럼. 그래, 고맙다. 참 고마워. 의사는 며칠 동안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은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을 찾았습니다. 책을 읽어드리고 손을 잡아드렸습니다. 때로는 할머니가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쉼없이 살아온 세월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늦게 찾아온 작은 평온도 보였습니다. 며칠 뒤 할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학생은 그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그날 할머니는 조용히 학생을 불렀습니다. 내 가방 좀 가져다 줄래? 학생은 가방을 건네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때가 가득 묻은 약 봉투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봉투를 학생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거 너한테 주려고 모은 거야. 학생은 당황한 듯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이런 거 안 받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받아줘. 그래야 내가 편하네. 학생은 천천히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종이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할머니는 아주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등록금 조금이라도 보태려고. 학생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무게였습니다. 작고 얇은 약봉투 하나에 담긴 할머니의 선한 마음과 사랑이었습니다. 학생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말도 하지 못한 채 울기만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눈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울긴 왜 울어? 넌 잘할 거니까. 그 믿음은 누구보다 굳건했습니다. 학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도 약속할게요. 앞으로 할머니 혼자 두지 않을게요. 그 약속은 흔들림 없는 진심이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 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참 고마운 아이야. 그 순간 병실 안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두 사람의 인연은 그날 더욱 깊어졌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약국 안쪽을 바라봤다. 약사님의 시선이 내 눈과 마주쳤다. 학생, 괜찮아요? 나는 대답 대신 약봉투를 꼭 쥐었다. 할머니의 손길이 그 봉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 너머에 담긴 마음까지도. 학생이 요즘 많이 아픈가 봐요. 약사님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가볍게 끄덕였다. 감기가 오래가네요. 그 말 속에 내 마음도 조금 흔들렸다. 돈이 없어서 약을 미뤄왔던 날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걸 알아채고 도와준 할머니. 그 할머니 혹시 지금 어디 계신지 아세요? 약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분 가끔 오시긴 해요. 항상 힘들어 보이지만 남을 도울 때는 꼭 웃더라고요. 나는 가슴 깊이 울컥했다. 혹시 연락처라도 남기고 가신 거 없나요? 약사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분은 늘 조용히 와서 조용히 가요. 대신 약사님이 말을 이었다. 이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나는 숨을 삼켰다. 학생이 몸 아픈 거 보면 마음이 아프다고. 자기 손주 같아서 그냥 도와주고 싶었다고.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떨궜다. 할머니의 얼굴이 눈앞에 떠올랐다. 골목길에서 혼자 폐지를 줍던 모습. 그런데도 항상 사람들에게 웃어주던 모습. 나는 할머니의 선행을 되갚고 싶었다. 혹시 그분이 자주 다니는 길목이 있을까요? 약사님은 조금 고민하더니 말했다. 약국 뒤편 공원 쪽에서 종종 봤어요. 폐지를 모아 작은 리어카에 싣고 다니시더라고요. 나는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약사님은 살짝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학생 같은 사람도 참 고마운 사람이에요. 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다. 그 말의 의미를. 그날 약국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차지만 따뜻했다. 나는 곧장 공원으로 향했다. 할머니를 꼭 한번 만나고 싶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하지만 공원은 너무 넓었다. 리어카를 끄는 사람들도 여럿 있었다. 그 중에 할머니가 있을까? 나는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벤치 옆, 관리소 근처, 놀이터가 있는 곳까지.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잠시 벤치에 앉아숨을 골랐다. 그리고 약봉투를 꺼냈다. 봉투에는 아직도 할머니 손에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다.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천천히 걸어오는 누군가. 리어카를 조심스럽게 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실루엣은 내가 찾던 그분과 너무 닮아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할머니, 내 목소리가 공원에 울려 퍼졌다. 리어카를 끄던 사람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햇빛에 가려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걸음걸이도 모습도 내가 기억하는 그 할머니였다. 나는 숨을 몰아쉬며 그쪽으로 뛰어갔다. 할머니 맞죠? 저 기억하세요? 할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웃음을 지었다. 아이고, 우리 학생이네. 그 한마디에 나는 울컥했다. 할머니, 약값 왜 대신 내주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별것도 아닌데 왜 그러니? 늘 인사도 예쁘게 하고 따뜻했잖아. 나는 말을 잊지 못했다. 할머니는 리어카 손잡이를 꼭 쥐며 말했다. 사람이 사람 좀 도와가며 사는 거지. 나도 많이 도움받았어. 그 말에 나는 놀라 눈을 떴다. 도움 받으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식당에서 일했거든. 그때 나를 챙겨주던 학생이 있었지. 밥도 사주고 말동무도 해주고.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보이더라고. 나는 가만히 할머니를 바라봤다. 그 학생도 분명 나처럼 어려웠을 텐데 그래도 날 도와줬어.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미소 지었다. 그때 결심했지. 할머니가 말했다. 누구든 나를 필요로 하면 도와주자고. 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할머니는 손을 내리며 말했다. 학생이 더 좋은 사람이지. 웃음 섞인 목소리였다. 저 할머니께 뭐라도 해드리고 싶어요. 밥이라도 사드릴게요. 나는 진심이었다.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마음만 받을게. 할머니는 말했다. 난 이제 학생처럼 젊은 사람만 봐도 힘이 나. 그 말이 왜 그렇게 슬프게 들리던지. 나는 할머니의 리어카를 바라봤다. 무겁고 낡고 삐걱거리기까지 했다. 할머니, 리어카 많이 무겁죠? 할머니는 괜찮은 척했다. 살짝 무겁긴 한데 이제 익숙하지. 하지만 그 손등은 붉게 부어 있었다. 나는 결심한 듯 말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밀어드릴게요. 할머니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셨다. 아니야. 학생 힘들어. 전 괜찮아요. 정말 하고 싶어요. 나는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다. 삐걱 낡은 바퀴가 울렸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가벼웠다. 할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학생.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작은 동행이 그렇게 시작되었다. 햇빛 아래에서 리어카는 천천히 움직였다. 나는 뒤에서 밀고 할머니는 앞에서 방향을 잡았다. 이 작은 리어카가 우리를 이어주는 끈 같았다. 할머니는 걸음을 맞춰 천천히 말했다. 학생은 집은 멀어? 네, 그래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작게 웃었다. 어휴, 요즘 애들 바쁜데나 같은 사람 도와주네. 나는 고개를 저었다. 할머니가 먼저 도와주셨잖아요. 그냥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학생 같은 사람 보면 세상 아직 살만해. 그 말에 나는 괜히 코끝이 찡했다. 리어카 바퀴는 삐걱거리면서도 잘 굴렀다. 마치 할머니의 발걸음을 닮은 듯했다. 잠시 후 할머니가 멈춰섰다. 여기가 내가 모아둔 곳이야. 작은 컨테이너 와페지 묶음이 보였다. 할머니는 허리를 굽혀 묶음을 정리했다. 그 모습에 내 가슴이 먹먹해졌다. 할머니, 제가 할게요. 나는 폐지 묶음을 들어더 단단히 묶었다. 할머니는 나를 바라보았다. 학생, 힘들지 않아? 아니요. 하루쯤은 괜찮아요. 할머니는 흐릿한 눈으로 미소를 지었다. 정말 고마운 학생이구나. 그 말이 왠지 마지막 인사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앞으로도 자주 도와드릴게요.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니야, 학생 공부해야지. 공부도 하지만 사람 도와드리는 것도 중요하죠. 할머니는 내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기어 이 눈시울이 붉어졌다. 내가 무슨 복을 타고났길래 나는
얼른 손을 흔들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머니도 누군가에게 큰 복이에요. 할머니는 입술을 꼭 깨물었다. 학생 같은 사람이 내 손주였으면. 그 말은 너무 뭉클하게 다가왔다. 저도요, 할머니 같은 분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가족 같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 순간 바람이 살짝 불어왔다. 폐지 묶음 사이로 햇빛이 반짝였다. 그리고 할머니의 얼굴도 환해 보였다. 학생, 이제 많이 도와줬으니 들어가. 다음에 또 보면 되지. 나는 한참을 망설였다. 그럼 내일 또 와도 돼요? 할머니는 살짝 당황하며 말했다. 아이고, 학생 바쁜데. 바빠도 올게요. 약속할게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럼 기다릴게. 그 말은 어쩐지 오래도록 마음에 남았다. 나는 뒤돌아 할머니를 다시 한번 바라봤다. 그런데 문 앞에는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약국에서 쓰는 작은 하얀 봉투, 그리고 그 위에는 할머니의 손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 고마워. 짧은 두 글자였지만 가슴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 순간 소녀는 울음을 참느라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저 음료수 하나 건넸을 뿐인데 할머니는 자신에게 과분한 마음을 돌려준 것입니다. 소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집에 들어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캔디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을 담아준 거겠지. 소녀는 봉투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매일 같은 시간 골목 어귀에서 지나가는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할머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소년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할머니가 사는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좁은 골목을 지나 오래된 주택가에 다다랐습니다. 동네 주민에게 물어보려던 찰나 낯익은 모습을 마주쳤습니다. 폐지 수레를 끌고 천천히 걸어오는 할머니. 소녀는 안도의 숨을 내쉬며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소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 학생이네. 요 며칠 아팠어. 소년은 걱정스럽게 할머니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할머니는 탈진과 영양실조 증세가 있었습니다. 제가 모실게요. 혼자 다니지 마세요. 소년의 말에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마음 한편에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학생, 나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마. 소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그랬잖아요. 고맙다고. 저도 할머니한테 그 마음 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할머니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습니다. 그날 이후 소녀는 할머니를 자주 찾아갔습니다. 비 오는 날엔 우산을 들고, 더운 날엔 시원한 음료를 들고 할머니의 폐지술에도 함께 끌어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두 사람의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 모습은 동네 사람들에게도 익숙해졌습니다. 요즘은 학생이 할머니 지킴이네? 소녀는 부끄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 도움받은 적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또 몇 달이 흘렀습니다. 소녀는 대학에 합격했고 멀리 떠나야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찾아간 날,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제 자주 못 보는 거구나.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가끔 올게요. 약속할게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잘 다녀와. 할머니는 말은 담담했지만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소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할머니, 저 꼭 성공해서 다시 올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학생, 항상 고마웠어.
그 말을 끝으로 소녀는 대학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 후로도 소녀는 가끔씩 할머니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연락은 뜸해졌습니다. 대학 생활, 아르바이트, 새로운 사람들, 복잡한 일상이 소년을 빠르게 삼켜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학생, 혹시 약국 알고 있죠? 낯선 목소리였지만 익숙한 장소였습니다. 네. 무슨 일인가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약사는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며칠 전에 돌아가셨어요. 소녀는 손에서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다고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학생에게 남긴 게 있어요. 소녀는 떨리는 마음으로 약국으로 갔습니다. 약사는 작은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것은 오래전 할머니가 소년에게 남겼던 바로 그 약봉투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봉투 안에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소년은 두 손으로 조심스레 그것을 펼쳤습니다. 편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학생 덕분에 마지막이 외롭지 않았어. 학생 만나서 나는 참 행복했단다. 소년의 눈물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떠나세요? 주체할 수 없는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약사는 조용히 소년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할머니가 학생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정말 고마웠다고. 소년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봉투는 그의 마음속 깊이 새겨질 기억이었습니다. 몇 년 후 소년은 약사가 되어 그 약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따뜻한 마음을 건네준 그 자리로 새로운 약국 명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약사, 그의 첫 번째 환자에게 건넨 말은 바로 할머니에게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하세요. 그리고 그의 가슴 속에는 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따뜻함으로 그는 그 따뜻함을 다른 이들에게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한 소년의 작은 친절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어졌습니다. 선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마치 할머니의 약 봉투처럼 소년은 매년 그날이면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떨리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긴 그 한마디, 행복했단다. 소년은 이제 어른이 되어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걸, 누군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것, 그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인생을 만든다는 걸. 그가 다시 약국 문을 열며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가 들었을까?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비춰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할머니의 미소 같았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고마웠어요, 할머니. 그날 약국 문 앞에 작은 바람이 스쳤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할머니의 대답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은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함을 다시 돌려주는 것. 소녀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그는 누군가에게 작은 온기를 건넸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그 작은 온기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울리겠죠. 소녀는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약국 창가에 조용히 서서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보았습니다. 한 손에는 오래된 약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해질녘, 노을빛이 약 봉투를 비추었습니다. 그 봉투는 할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자 소년이 살아가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다짐했습니다. 할머니가 준 따뜻함, 나도 이어갈게요.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바람이 일렁이며 약봉투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할머니가 웃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다시 앞으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묵묵히, 그러나 따뜻하게. 그렇게 소년의 인생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과거의 작은 친절이 만든 현재를 안고, 그리고 미래의 누군가에게 이어질 따뜻함을 품고, 약봉투 안의 작은 캔디 몇 개처럼 하나의 마음이 또 하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소녀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걸음은 세상을 향했습니다. 누군가에게 따뜻함을 건네기 위해. 그 따뜻함은 결국 돌아올 것입니다. 마치 할머니의 약봉투처럼 소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녁 바람이 약국문을 흔들었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고맙다, 학생. 소녀는 고개를 들고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하늘 위로 노을빛이 번져갔습니다. 그 빛은 오랫동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소년의 마음 속에서도,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서도 작은 친절 하나가 일으킨 기적 같은 인연. 그 인연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미소처럼, 소년의 따뜻한 마음처럼, 그리고 당신의 마음 속에도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나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 마음에도 조용한 온기가 스며가기를, 누군가를 위한 작은 친절이 또 다른 기적의 씨앗이 되기를. 소녀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 약 봉투를 건네며 그 안에 담긴 진짜 의미를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이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이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따뜻함이 시작됩니다. 소녀는 할머니를 떠올리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마음속엔 여전히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따뜻한 미소로 그를 바라보는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으로 건넨 약 봉투. 그 봉투는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이었습니다. 소녀는 다시 한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그리고 약국불을 껐습니다. 그날 밤 유난히 별이 밝았습니다. 소녀는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별 중 하나에 할머니가 계시겠지. 별빛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소녀는 그것을 할머니의 미소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새겼습니다. 작은 친절도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소녀는 그 사실을 평생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따뜻함이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온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 따뜻함 중 하나일 뿐입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따뜻함이 깃들길 바랍니다. 작은 친절을 나누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마음에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길. 소년이 그랬던 것처럼,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당신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불빛이 켜지길, 그리고 그 불빛이 세상 어디론가 이어지길. 마지막 한 줄의 이야기를 남깁니다. 따뜻함은 끝나지 않습니다.